그래서 이재명 원장님의 100세 시대 치아사랑 건강관리법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행복. 예,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행복한 삶.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인데 행복한 삶이란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 같아요. 구애받지 않는. 예를 들면 건강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죠? 어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구애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건강에 구애받지 않고. 두 번째는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예.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뭐 개벌같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친구 병조사라든지 이럴 때 가서 병조비들 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 가끔 용돈 줄 수 있는 가끔은 외국 여행은 못 가도 국내 여행은 가끔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은 가지고 있어야지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세 번째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예, 명예. 명예라고 해서 뭐 석박사를 하고 뭐 의사를 하고 이게 아니고 최소한도 명예입니다. 남한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만나면 반갑다고 친구들이 해주고 이 정도의 명예. 그 세 가지가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제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나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아무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저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안 걸린 사람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족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요. 본인은 또 얼마나 아픕니까? 아무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 그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 정도로 되면 그 가정이라는 게 행복을 잊어버린 거죠. 치매.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혈관계적인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암이나 치매나 심혈관계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립니까? 치매에 안 걸릴 수가 없죠. 예? 또 중풍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 이 모든 병이 의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그런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방. 내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최대한 하면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위험. 제일 먼저 암과 싸우는 그 면역 세포가 뭐냐면 NK 세포라는 그 백혈 속에 있는 그 면역 물질이에요. 경쟁하면서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 7만 원이가 8만 원이야. 그래서 그걸 딱 하면은 NK 세포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암하고 관계없다.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NK 세포 활성도 검사. 이거는 꼭 여러분들 봐주세요. 치매 또 무섭죠. 치매. 항상 난 치매는 걸지 말아야지. 이게 치매 걸리면 모든 나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치매를 예방을 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라고 얘기하죠. 사자성어. 근데 이건 육자성어. 육자성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치매 예방 협회에서 만든 방법이에요. 치매 예방 협회에서.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여기 보세요. 치매 예방. 거기 유인면에 나왔죠. 진인사대천령. 원래 진인사대천령이 한문으로 하면은 그 인사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하늘의 명에 따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육자성어로 만들어. 진. 첫째 진은 뭐냐면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인. 보시죠.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 사는 뭐냐면 사회적 활동을 늘려라. 대뇌를 움직여라. 그 다음에 천은 뭐냐면 천박하게 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명을 늘리는 음식을 먹어라. 진인사대천명. 이것만 잘 지키면은 아마 치매는 한 70% 내지 80%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풍을 예방을 위해서 중풍의 원인은 아시잖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 혈액순환 장애에서 뇌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된다. 그럼 뇌에서 출혈된 그 혈액이 옆에 있는 뇌세포를 눌러서 마비가 되는 거죠.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해서 지방분을 적게 먹고 식물성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야채나 고등어 같은 어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 또 체중 조절을 꼭 해야지 혈압 조절과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잘해서 신체 기능도 강화하고 또 면역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는 여러분들 운동을 러닝하이라는 거 아시는 사람 있어요? 러닝하이. 그래서 근육 강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운동량이 좋으냐? 근육.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육 운동. 처음에 시작해서 70일 정도 하면은 그거 습관이 돼. 그 다음에 그 습관이 되면 그거 안 하면 이상해져요. 본격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기능. 치아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저작 기능입니다. 음식을 분쇄해서 씹어먹는 저작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 기능. 치아가 없으면 발음이 안 되죠. 발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발음 기능. 세 번째는 심리 기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치아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다루는 치과 질환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치아 우식증. 이가 썩는다 그러잖아. 이가 썩는다. 그 다음에 치주 질환. 치주 질환은 뭐냐면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 질환이에요. 치아 주위에 뭐가 있어요? 잇몸 있죠. 잇몸 속에 치조골이 있어요. 치아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다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치조골이 치아를 딱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조골과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그럼 치주 질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교합, 덧니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주걱턱 아시죠? 위에 상하골에 비해서 하하골이 돌출되어 나왔다. 그럼 옆에서 보면 이 주걱턱이 되잖아요. 이것도 부정교합이에요. 이게 다 유전성이에요. 지금 부정교합 다 유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골에 비해서 턱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해 무턱이라고 해요. 무턱. 그것도 보기도 흉할 뿐더러 음식을 제대로 저장을 못해요. 아래 위가 맞아야 할 텐데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교합. 이렇게 세 가지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이 세 가지가 치과에서 다루는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치아도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많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치아우식증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치아우식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나잖아요. 그럼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사이도 끼고 이제 교합면도 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설탕분, 함수탄소, 초콜릿, 그런 거, 사탕 이런 거 특히 아주 완전히 함수탄소 그런 걸 먹었을 때 그것이 치아 사이에 끼어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 침 속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1cc당 3천만 내지 5천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세균이 있어요. 그 세균 중에서 그 함수탄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그 함수탄소를 녹여 분해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나냐? 산이 돼요. 산. 여러분 빙초산 식당에서는 굉장히 시죠. 애시드. 그것이 결국은 치아의 칼슘분을 부식시킨단 말이죠. 부식시켜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치아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우식증의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줄이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식증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긴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칫솔질해서 닦아버리면 어떨까요? 우식증이 안 생기죠. 칫솔질. 왜 칫솔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모든 그 질병이 그렇듯이 조기 검진을 하면 좋아요. 조기 검진. 1년에 한 번,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루틴으로 치과에 가서 구강 검진을 받고 치석 제거를 하고, 또 어린이들은 설탕을 잘 먹고 치질이 좀 약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방학 때 한 번씩 2번 가서 조기에 치아 우식증을 발견하고 치질환을 발견해서 하는 방법이 예방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에 있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그 침 속에 있는 세균이 그 음식물에 작용을 해가지고 돌덩어리를 만들어 치석. 여러분 스캐닝 해봤죠? 치석을 만듭니다. 그 치석 속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충혈이 되고 뻘겋게 충혈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충혈이 되는 상태에서 칫솔질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죠.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사과 피가 나요. 이거는 초기 증상으로 피가 나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진전이 되게 되면 잇몸에서 고름이 나와요. 고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서 고름 냄새가 나요. 99%는 대개 잇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럼 치질환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종기업. 부종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치아가 던니가 났다는 사람, 애들도 던니가 대부분 나요. 그 다음에 주걱도 유전이에요. 이 참 뒤로 물러나는 것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이지만 치료를 꼭 교정 치료하는 거 맞잖아요. 막 이 달고 다니는 거. 부정교합일 경우에 첫째로 음식물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치아가 부정교합이면 열등감을 갖게 돼, 애들이. 그래서 웃을 때마다 입을 가리고 웃고,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이 생기면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도 미관이고 열등감을 해소주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라도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정은 꼭 해줘야 된다. 구강 질병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칫솔질을 잘하면은 비록 설탕을 먹어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치석 제거를 안 해도 치아에 끼는 음식물을 잘 제거하면 치주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칫솔질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칫솔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3-3법이에요. 첫 번째 3은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한다. 보통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한다. 두 번째 칫솔질하는 방법은 3분 이내에 한다. 왜 그러냐? 사람이 음식을 막 먹고 있을 때는 치아가 부식되지 않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 3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식증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식증이. 그러니까 3분 이내에 닦아버려야 돼, 빨리. 그 다음에 그 칫솔질하는 시간은 3시간. 3분. 3시간 하면 이거 다 달아서. 3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5분, 10분 하면 어떠냐? 5분, 10분 하면 치아가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막. 잇몸과 치아 사이 이렇게 긁어보면 까치까치가 구멍이 파인되니까 반달 모양으로. 그 칫솔질을 세게 해서 거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도 썩는 요인이 되니까 치과에서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루에 3번. 두 번째는 3분 이내에 식사 후. 세 번째는 3분 동안. 이것만 지키면은 여러분들 90%는 치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다 임플란트 하나 심어놓으면 돼요. 하나 심어놓으면 임플란트가 자젤이 타이타늄이라고 했어요. 치조골과 융합할 수 있는 게 타이타늄밖에 없어, 금속 중에서. 그러니까 미제나 유럽제나 임플란트는 전부 타이타늄이야. 타이타늄. 그래서 그 빠진 자리에다 이제 가로서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한 번 하면 거의 평생 가요. 평생. 칫솔질 잘하고 치아 관리하면 잘하면 평생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고통도 없고. 옆에 이제
그 멀쩡한 거 일을 가르치냐. 그래서 임플란트가 유행이고 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는 게 임플란트를 세계에서 의료보험을 해당해서 보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임플란트 지금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 110만 원인데 2개까지 60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2개까지는 50%를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네. 그리고 틀니도 50% 지원해줘. 아래의 틀니, 부분 틀니 다. 참 우리나라 그거 보면 엄청난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이렇게 해서 제가 100세 시대, 우리가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샀는데 100세를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건강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노후에 남한테 의지해서 경제적으로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자립해서 살려면 젊을 때부터 저축하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명예를 지켜가면서 이웃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남 만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